초기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난소암 사망률이 이제 42.7%로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사실 진단 시에는 3기 이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비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하면 난소암 발생 위험이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암 환자 진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옵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병원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초기 증상이 되게 모호하고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난소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뭐 배가 좀 아프네? 소화기 장애가 아닐까? 뭐 생리통이나 이런 걸 오해가 되게 쉽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초기 발견이 늦어지다 보니까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소암 같은 경우는 복막으로도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도 통계로 봤을 때 난소암 사망률이 이제 42.7%로 다른 여성암인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등에 비해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암들은 보통 10에서 20% 정도인데 42%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만 진단이 되면은 생존율이 85에서 95% 매우 높지만은 이게 문제가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사망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소암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초기 증상이 되게 모호하고 비특이적인 겁니다. 이제 난소암의 가장 큰 문제가 증상이 모호한 건데 다른 일반적인 질병과 혼동되기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소화불량이나 이제 복부 가스 문제로 오인하기 쉽고, 또 복통이나 골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뭐 생리통이나 변비 때문으로 오인을 하기 쉽거든요. 소변 보는 빈도가 증가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나 요로감이 흔하게 걸리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으로 오해가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또 소화기 증상도 나타나는데 식욕 감소, 소화불량, 이제 구토 증상이 나타나도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소화기 기능이 떨어져서 그랬거니 생각으로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검진 방법이 특별히 확립된 게 없습니다. 이제 초음파 검사나 종양 표지자나 CT 또는 MRI를 해볼 수 있긴 한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 또는 골반 초음파는 난소에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은 종양의 악성 여부를 구별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인 CA125로 이제 난소암 진단을 할 수 있지만은 초기 단계의 난소암에서는 CA125가 정상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CA125는 난소암이 아니더라도 생리, 자궁 내방증, 임신 등에서도 수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CT 또는 MRI도 종양의 크기나 전이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걸 또 조기 진단용으로 하기에는 좀 정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사실 진단 시에는 3기 이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단된 경우는 복막으로 전이를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난소암 같은 경우는 복강 내로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난소는 복강 내에 위치해 있어서 암세포가 복강 내에 있는 여러 장기, 예를 들면 자궁이나 방광, 대장, 간 등으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난소암은 복막을 통해 퍼지는 경향이 많고 복막에 전이된 암 같은 경우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높은 재발률을 들 수 있습니다. 난소암은 초기 치료에 반응이 좋더라도 재발을 매우 흔하게 합니다. 초기 치료에 완치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70%의 난소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1에서 3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문제는 이렇게 재발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초기 암보다 치료의 반응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한 암은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려운 치료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BRCA1이나 BRCA2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은 난소암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들의 난소암 발생률은 최대 40에서 6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여성들은 난소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외에도 린치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암 증후군도 남소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성분들은 조기 검진이나 예방적 난소 저지해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난소암이 여성에게 특히 무서운 이유는 진단이 어렵고 빠른 진행과 전이, 높은 재발률, 생존율의 낮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이 어렵고 진단이 되었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치료 성과도 좀 제한적입니다.
남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구 피임약의 사용이 될 수 있겠는데, 이제 통계상으로 경구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 여성들은 난소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하면 난소암 발생 위험이 5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피임약 같은 경우는 배란을 억제하고 난소의 세포가 손상되는 빈도를 줄이고 이로 인해서 암세포의 발생 가능성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임신과 수유를 들 수 있겠는데, 임신과 출산은 난소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첫 출산이 이른 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 큽니다. 또한 모유 수유는 배란을 억제하기 때문에 난소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잠깐 설명드린 바 있는 예방적으로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난소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유전적 위험 요소이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 절제술을 통해서 난소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푹 숙면을 취해 주시고 규칙적인 운동 이런 걸 같이 해주시는 게 난소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과 자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통해서 난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걸 중요하고, 난소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유전적 요인이 있는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골반 초음파나 CA125 같은 혈액 검사를 해서 난소암이 생기지 않는지 꼭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부 팽만, 배뇨 문제,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은 절대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특히 유전적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디테일한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진료 철학은,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 분들이, 특히 저희는 암 환자 진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절박한 심정으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병원이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왔을 때 진심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반드시 하면 꼭 해야 된다 봅니다. 저희 서울 온케어원 같은 경우는 슬로건이 치료에 집중하는 온 마음 다한 온전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치료될 수 있게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게 치료라는 게 막연한 치료가 아니라 이제 추적 관찰을 통해서 항상 어떤 결과들을 환자분들이랑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본원에 가서 CT나 MRI 찍어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또 본원에서 행하고 있는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추적 관찰을 저희 같은 경우는 종양 표지자나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걸로 적어도 1, 2주에 한 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적 관찰을 해드리면서 결과를 공유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의사로서 보여주는 게 환자분들한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기 때문에 의사로서 꼭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의사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